네,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행동 요령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폭염에 높은 습도까지 이어지면서 올여름 가전 소비 흐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하거나 습기를 제거하는 대형 제품보다 필요한 곳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미니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제품부터 책상 위에 올려놓는 제품까지 다양한 소형 선풍기가 매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에는 거실에 놓고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큰 선풍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필요와 생활 공간에 맞춘 소형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저랑 원하는 온도가 다를 때 좀 추가로 가지고 있으면 많이 시원해서 즐겨 쓰고 있습니다. 냉방 제품뿐만이 아닙니다. 빨래를 말리고 실내 습기를 제거하는 가전에서도 소형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나 작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건조기와 소형 제습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건조기는 일반 건조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매일 입는 속옷, 수건을 자주 빨아서 말릴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생활 방식이 개인화되면서 가전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롯데 하이마트와 이마트의 가전 판매 동향을 보면 소형 제습기는 190%, 3배 가까이 판매량이 늘었고 건조기와 선풍기, 이동형 에어컨 판매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고 이동과 보관이 쉬운 데다 좁은 집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제품보다 소비 전력이 낮은 제품이 많아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필요한 공간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높은 습도가 반복되는 만큼 공간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형 가전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공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작은 가전, 달라진 주거 환경과 생활 방식이 여름철 가전 시장의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법조팀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서 오늘 1심 선고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동준 신기혜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됐는데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입니다. 특검이 문제 삼았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발언입니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하고 윤 전 대통령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발언 모두 유죄로 평가한 건데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 발언들로 선거 결과가 갈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충분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우선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 판단 내용부터 볼까요? 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개별 발언들을 판단하기 전에 대법원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 표현을 접하는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발언의 의미를 확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기초해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 감각으로 봤을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선임계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로 공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남석 변호사로 하여금 자신 소개로 연락하도록 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사건 관련 발언을 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윤우진 전 서장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건진법사 발언에 대한 판단도 살펴볼까요? 네, 이 발언은 불교 리더스 클럽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한 언론에서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를 해명하면서 김건희 씨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을 했던 건데요. 재판부는 이 발언으로 유권자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은 선거 과정 전부터 지속돼 온 친분 관계 전반에 걸친 의혹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단지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 등 특정 시점에 국한해서 해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유권자들이 전성배 씨와의 친분이 아예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충분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인지는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적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전제했는데요. 그러면서 2013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건진법사와의 교류가 있었고, 이 교류에 김건희 씨도 함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를 스님으로 알았다고 발언한 것과는 달리 전성배 씨는 무속적 특성을 띠는 인물이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윤 전 대통령이 전성배 씨를 스님으로 알았고 또 배우자와 만난 적 없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에 선고받은 형이 당선무효형인데 확정이 되면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265조의 2에 따르면 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 소속 정당이 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이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모두 397억 원에 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5시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15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은 최영준 전 청주시 의원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최 씨는 범행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성적 참고 인정하시나요?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도 공천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잠시 취재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거듭된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던 최 씨는 차량에 타기 전 짧게 답변만 내놨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최 씨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 하루 만에 다시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피해 여중생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을 요구했는지 등 범행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와 추가 범행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와 이번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조만간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